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7일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안이 지금 표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새로이 드러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네. 이렇게 지금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잖아요.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결정 날 때까지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우리 저번에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하는 거 보시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의견은 탄핵은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탄핵을 반대하는데 직무집행 정지를 한다. 이거는 좀 모순되잖아요. 서로 말이. 그 이전에도 또 모순되죠. 계엄은 위헌위법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뿐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일을 했는데 또 탄핵은 반대. 그것도 지금 모순되는데 당론과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그동안 고심 끝에 뭔가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건 법률적 판단이고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적 판단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모순되기도 하지만은 뭐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이게 완전히 중간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면 직무집행 정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 스스로 나 지금 외교 국방만 전담하고 나머지는 국무총리한테 위임하겠다. 내정은 뭐 그게 이원 집정부제가 사실 프랑스 같은 그렇게 하고, 그거는 헌법으로 그래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법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행정부에서 보면 권한의 위임 이런 조항이 있긴 있잖아요. 뭐 행정법에도 보면 이 자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거, 그게 그 범위에 포함되느냐, 그거는 이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게 그렇다, 그게 행정 권한의 위임이라 그러더라도 이게 무슨 정당성이 있고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일반 공무원들은 전부 다 권한 위임, 정결 사항 뭐 이런 쪽으로 쫙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그 국무총리한테 위임한다는 거, 이건 초유의 사태고 내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 정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되라고 상상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못했죠. 뭐 법에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제 생각에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선출직 공무원이고 이게 전부 다 모든 걸 갖다 지휘 통제하는 사람한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마음이 돌아선 건가, 탄핵에 대해서, 아니면은 지금 그 소장파 의원 김재섭 의원 비롯한 몇 분 있지 않습니까? 맡겨놓은 건지. 헌법기관, 한동훈 대표 평소 지론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당론에 따른다는 게 그거는 뭐 말이 안 된다. 그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말이 몇 시간 전, 몇 시간 후가 계속 다르니까 판단할 수가 없네요. 전국이 요동을 지금 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배경으로 하나는 여인영, 이 충안고 윤석열 대통령 후배 아닙니까? 이 방첩 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를 했고, 그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과천 수감장소에 수감할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동향을 체크하기 위해서 정보기관까지 동원했다. 이 정보기관이라고 하면 아마
뭐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정보, 예. 방첩사라든가 예,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둘째는 지금 그대로 직무가 계속될 경우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다시 재현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특전사라든가 이번에 동원된 수방사라든가 방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수도권 서울에 네. 포진하고 있는 군대들이고 이 사령관들은 이 지휘자들은 결국은 수사가 진행되면은 내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원이 가능하고 이 사람들이 병력을 갖고 출동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군의 병력들이 거기에 응하느냐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군을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하나 우려하는 것 같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야당 같은 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휴전선 같은 데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한동훈 대표로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제가 볼 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책임자 처벌, 예. 그다음 또 뭐죠? 탈당. 또 하나 뭐 김영애 의원은 끝나버렸으니까 그걸 해임을 하겠는데 그것도 사직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처벌이 거예요. 아니고 예. 그냥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뭐 앞에 두 가지야 뭐 이미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정리됐지만은 근데 저기 정보사라든가 그게 체포는 안 됐죠. 오늘 이야기한 것은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기 특히 탈당 요구는 사실은 문제가 됐었잖아요. 대통령 안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대통령은 내가 뭐가 잘못했냐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압박 수단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도 딱 들은 순간에 탄핵을 갖다 찬성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게 지금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탄핵 표결 전에 어떤 의사 표명 네. 이걸 압박하는 수단이 아닌가 우선은 바로 그러니까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취 표명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대국민, 자신의 그러니까요. 입장을 밝혀라 그 얘기는 또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사실 이번 계엄에 대해서 너무나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행적이 묘연할 정도로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그걸 갖다가 지금 전혀 도외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금 압박 수단을 꺼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경태 육선 의원 아닙니까? 예. 탄핵을 지금 공개 찬성하고 나섰어요. 예.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에는 의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한동훈 대표가 11시에 비상의총을 지금 소집해 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 소집권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청을 했으니까 의총이 열리겠죠. 열리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의총에서 네. 탄핵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미 논의하겠죠. 그 전에 네. 탄핵을 반대하기로 정했다는데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정한 것을 바꿀 때 논의하는 것이지 안 바꾸려면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한 어떤 투표 전략이라든가 이걸 논의한다고 모르지만 탄핵 여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몇 가지 있죠. 예.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뜻을 빨리 밝혀라. 그걸 듣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당론으로 뭐 탄핵을 찬성하자 이런 건 아닐 거고요. 그거는 뭐 친윤도 있고 한 데서 오히려 의원 개개인에 맡기겠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그런 있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제일 큰 위험이죠.
맡기는 경우 8표 이탈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조경태 의원 안철수도 하야라는 거고 벌써 2명이 확실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지금 빨리 안을 내놓지 않은 이상 이게 우리가 만연히 국민의힘 뜻대로 이게 그리고 당 지도부의 뜻대로 이게 탄핵에 반대할 것이다. 이거는 자신할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이르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결정권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쥘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제 종속변수로 전락해버리고 그렇죠. 사실상 여권의 이니셔티브는 한동훈이가 쥐고 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이재명보다 더 빠르게 기민하게 반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계엄 이거 불법이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고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쥔 사람은 한동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보이거든요.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수용하라는 거죠 지금. 수용 안 할 때는 나 그 뒤에 사태는 책임 못 지겠다. 예. 뭐 그런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태도고 오늘 11시 그것도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의원들 간의 이야기가 올 것이고 친윤이 지금 뭐 반대하겠지만은 그건 친윤도 지금 대세는 지금 거두르지 못할 거거든요. 뭐 물론 들어가서 반대를 던지지만 친윤의 힘만으로는 지금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상으로. 숫자상도 그렇고 리얼미터 조사라도 보면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3.6%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동훈 대표가 지난 의총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아니 당대표도 모르는 당론을 정하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적어도 당론을 정하려면은 의총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당대표하고 상의는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총은 지난 의총에서의 그것은 당대표 의사가 없는 아니다. 당론이고 이제 이번 오늘 비상의총은 당대표 의사가 전달이 된 상태에서 토론을 통해서 진짜 당론을 정해보자. 그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저는 이번에 그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포되자마자 진짜 즉각 성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위헌이고 위법이고 예. 즉시 해제돼야 한다. 국민과 함께 예. 민주주의 그걸 지키겠다. 보면서 예. 지난 6.29 선언이 떠오더라고요. 예. 전두환에 반대해서 노태우 그러면서 대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 한동훈이 뭐 그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동훈 대표는 넘어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지금 뭐 식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로 예. 이 때문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때까지는 친윤으로 친한으로 갈라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게 지금 그 탄핵에서 그 8석 예. 이게 중요한데 이게 친한이 지금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20+알파인데 지난번 예. 표결 때는 18명이 참석을 그러니까 했죠. 그 18명이 중요한 거고 8명, 9명이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만일에 그 친한이 친윤에 반대해서 돌아서 버리면 친윤이 아무리 숫자 많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예. 평시 같으면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11시 의원총회 여기서는 아마 이 한동훈 대표의 말이 강력하게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경론을 벌이되 결론은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가지 않겠는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사실 뭐 중진 의원들도 이 탄핵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가 괴멸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 아주 머리에 생생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겪지 않은 초재선 의원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일단 탄핵은 막고 보자. 예.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가 시급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나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 이재명 대표가 또 여야 대표 회동을 긴급히 지금 하자고 제의를 한 상태인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후 상황을 또 봐야겠어요.
오전에 의총 결과가 또 나와야 그걸 토대로 인해서 오후에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예. 어쨌든 이 탄핵 전국에서 여야가 상당히 긴박하게 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대통령 직위를 2년 반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거의 대통령이 뭐 권위, 민주주의가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로 먹고 사는데 그렇죠. 그 권위가 이번에 리더십이 다 상실돼 버렸죠. 예. 이런 리더십으로 지금 5천만 국민을 이끌고 간다는 게 불가능해졌죠. 국가도 불행해지고 네. 국민도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결국 어제 초선 재선 의원 5명이 이야기한 대로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을 강구를 그러니까 해야 한다. 그 중에는 뭐 임기 단축 개헌도 있고 그게 이제 그다음 하야는 성격상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 열쇠는 오늘 의총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지 않는가. 예. 예, 그걸 해야지 한동훈 대표도 뭔가 그 탄핵을 반대하는 찬성하든지 뭔가 의견을 결정할 수 있고 대통령이 저렇게 묵묵부답 오히려 잘했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한동훈 대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한동훈 대표는 탄핵으로 갈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저런 사직생이다. 나오면 사직생의 자세로 네. 가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이상은 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자기 뭐 대통령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라는 것은 윤석열과는 끊겠다는 거죠. 이제 결별을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핵관 관계는 파타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도 살겠다. 예, 그런 거죠. 예, 보수라도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예.